안녕하십니까. 흑염소를 사육하면 29번째, 오늘은 흑염소 급이용 조사료통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흑염소를 급이하는 데 있어서 농우사료와 조사료가 있을 텐데요. 농우사료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쭉 뿌려주면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조사료는 뭉쳐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뭉쳐있는 것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이통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우사료와 조사료를 같은 통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높이는 대개 40에서 60cm 정도 되기 때문에 허리를 굽혀서 조사료를 주기 때문에 먼지도 많이 발생할 뿐만이 아니라 허리를 굽히기 때문에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갑니다. 허리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료통을 농우사료통 위에 이와 같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쪽은 철망을 이용하고요. 바깥쪽은 합판을 이용해서 봉인하는 거죠. 염소가 안에서 철망의 간격을 통해서 빼먹는 그런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규격을 우선 하나 말씀드리면 길이가 2400mm, 즉 2m 40이 되겠고요. 합판은 역시 400mm, 40cm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철망도 40cm가 되겠죠. 400mm. 상단의 넓이는 300mm, 30cm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약 1cm 정도, 10mm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우선 합판이 전체 규격이 1200에 2400 이렇게 되죠. 1200에 2400이니까 조금 전에 여기가 400mm라고 했으므로 400mm로 자르게 되면 합판 한 장에 조사료통 합판 3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걸 자르고요. 철망의 이 간격이 중요한데 이게 너무 넓은 것으로 하게 되면 뭉치를 빼먹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저는 이 철망을 이용하는데 이게 4.5cm에 3cm, 30mm가 되겠죠. 4.5cm에 3cm 여러 철망을 이용해 봤습니다만은 이 4.5에 3cm 간격이 가장 합리적이다,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200에 2400이기 때문에 이것도 3개로 자르게 되는 거죠. 3개로 자르게 되면 400mm씩 400mm씩 자르게 되면 3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철망을 자른 다음에 열을 맞춰서 자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자 앵글을 이용해서 용접을 합니다. 상단 그리고 측면 그리고 하단에 앵글을 대고 여기서 이제 용접을 하게 되겠죠. 합판은 피스를 박아서 해야 되겠죠. 합판은 용접이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합판에도 역시 앵글을 이렇게 사방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상단의 넓이를 30cm로 하게 되면 철근 같은 걸로 30cm가 되도록 하고 하단에 1cm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조사료가 들어가서 밑으로 아주 자잘한 그런 조사료는 바로 밑에 조사료통이 있을 테니까 조사료통으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간격이 조금 떨어져 있죠. 이게 하단이거든요. 상단은 여기가 상단이 되겠고요. 여기 지금 하단인데 1c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조사료통에 조금도 잔량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조사료통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농우사료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조사료통을 설치를 했습니다. 염소들이 조사료를 여기서 빼먹다가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요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조사료의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죠. 대개 지면으로부터 조사료통의 상단의 높이가 50 내지 60cm 정도가 될 것입니다. 조사료통 하단에서 농우사료통 상단까지 150mm 정도, 15cm 정도 간격을 둡니다. 조사료통이 지면으로부터 60cm다 그러면 75cm가 되겠죠. 지면으로부터 조사료통 하단까지가 75cm, 그 다음에 조사료통이 40cm니까 지면으로부터
조사료통 상단까지의 높이는 115cm, 1150mm가 될 것입니다. 낮은 가슴팍 정도 이 높이가 오기 때문에 조사료통에 조사료를 넣어줄 때 충분히 곧게 서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허리를 숙이지 않고 꼿꼿이 선체로 조사료를 여기에다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사료를 이렇게 서서 넣어주기 때문에 여기서 먼지가 발생하더라도 위로 먼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돼서 먼지를 적게 쐴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허리를 굽혀서 하게 되면 머리가 여기에 오기 때문에 먼지가 사람의 얼굴로 직격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조사료통을 만들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아주 효과적이고 그리고 조사료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작업 편의성이 도모되는 효율적인 조사료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우리 모든 염소농가에 보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조사료통으로부터 15cm를 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고정을 시킬 거냐. 여기에 삼각대를 만들어서 농사료통 상단에 걸쳐서 삼각대를 만들고 그 삼각대가 조사료통 하단이 삼각대 위에 걸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단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용접을 하면 되겠죠. 상단은 여기다가 파이프에다가 용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기울기가 합판은 거의 수직이 되도록 하고 철망이 있는 부분이 15도 내지 20도 정도 경사지도록 해야 염소가 먹다가 흘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흘리는 것이 조사료 통으로 떨어지는 바로 하단에 있는 조사료 통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사료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요. 이 조사료가 염소들이 계속 쭉 줄지어서 이걸 빼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이것을 빼서 뭉텅이를 이렇게 물어서 입으로 흔든 다음에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바닥으로 조사료가 떨어지면 얘네들이 밟게 되기 때문에 밟는 것은 또 먹지 않잖아요. 전혀 조사료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쪽에서 바라본 내용인데요. 안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자, 조사료통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염소들이 이 철망을 통해서 빼먹게 됩니다. 빼먹다가 만약에 바닥으로 이 흘리는 아래로 흘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흘리는 것이 바로 하단에 있는 조사료통으로 떨어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사료통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바깥에서 본 형태입니다. 바깥에서 보게 되면 바깥은 지금 합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은 철망으로 되어 있는데 철망에서 먹다가 떨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조사료가 떨어져서 전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아주 효율적인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조사료통을 우리 농가들이 제작해서 이걸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